그럼 지금부터 BMW iX의 한번 주행 성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영종도 쪽에서 이제 파주까지 좀 시승을 하면서 잠깐 체험을 했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최근에 타봤던 여러 가지 프리미엄 전기차들도 있었고, 국내에 나는 차량들, BMW의 SUV 모델들 시승을 하긴 했지만, 주행성에 있어서 정말 만족감을 주는 것이 이 iX의 주행 성능이 아니었나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가운데서는 가장 좀 높은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헤어핀 코너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서 주행을 해보면요, 차량의 좌우 쏠림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게중심이 낮다 보니까 차량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 2.5톤이 넘는 차량이긴 하지만 경쾌하다는 느낌을 또 다시 한번 또 전하게 되네요. 좀 가볍게 움직입니다. 전기 모터의 출력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발휘가 되면서 뛰어난 가속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국내 출시된 차량 가운데 이제 40 모델입니다. 지금 iX40, 50 두 가지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40 모델 같은 경우에 조금 배터리 용량이 작습니다. 76.6kW의 이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50 모델 같은 경우는 115kW의 대용량의 이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죠. 거기다가 출력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iX 같은 경우에는 전륜과 후륜에 각각 전기 모터 하나씩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앞쪽이 조금 더 이제 기본적으로 258마력 정도의 이 전기 모터를 탑재를 하고 있고, 뒤쪽에 후륜에 탑재된 전기 모터의 출력의 차이가 이제 40과 50에 이제 모두 다 출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앞쪽에 있는 전기 모터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BMW 후륜 구동 세단에서 느껴졌던 이 주행 감각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iX에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인 주행 모드, 지금 노멀 모드로 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스포츠, 그 다음에 이피션시, 그 다음에 개인 설정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커스텀 모드, 이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콘솔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지금 이 모니터 앞에 나와 있는 이 주행 모드, 세 가지 주행 모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손으로 움직여서 지금 제스처 컨트롤이 켜지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스처 컨트롤을 통해서 좀 오디오 장치들의 여러 가지 메뉴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제스처 컨트롤을 통해서 메뉴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다시 또 주행 성능 부분에 있어서 좀 돌아오면요, 일단 주행 모드는 이피션시 모드로 지금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모든 구동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소모 이런 것들이 좀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피션시 모드 상태에서도 가속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넉넉한 토크가 발휘되면서 가속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격차가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시내 도로 주행에서 시내에서 이제 주행을 할 때 좀 앞차를 추월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이 가속감은 정말 뛰어납니다. 거기다 단순히 이제 전기차들이 시승할 때 말씀드렸던 이 초반 가속감, 이 가속 성능, 이런 것들은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차량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주행성, 차체 안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차체 강성도, 카본 이 소재가 덧대어진 이러한 프레임을 통해서 차체 강성도 굉장히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의 좌우 움직임, 급격한 코너에서의 움직임에서도 차량이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BMW 고성능 세단을 볼 때와 같은 이러한 느낌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내년에 출시될 이 M 모델들이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주행 모드가 이피션시 모드에서도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번 주행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죠. 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가장 크게 이제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제 붉은색 상의 기존에 띈 인터페이스로 바뀌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이피션시 모드에서는 정말 조용한 전기차였지만,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가상의 이 사운드가 더 추가가 되면서 이 가속할 때의 이 가속감을 더욱더 배가시키게 됩니다. 지금 가속을 해보면요, 네, 이 소리 좀 들리시나요? 우웅 하는 이 가속음이 더
스포츠 모드에서는 더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가속감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인상도 받게 되고요. 또 스포티한 감성도 더해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가상의 사운드다 보니까 좀 이질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금방 좀 귀에 익숙해지는 사운드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도 전해줄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출력 자체가 이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기 모터의 반응,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이런 반응들이 좀 더 민첩해지죠. 스티어링 휠의 감각도 조금은 더 무게감이 느껴지는 세팅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속해보면 이 가속감이 사실 40 모델이기 때문에 출력 자체가 그렇게 50 모델보다는 높지가 않죠. 스포티한 감각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아마 비교해보면 그렇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40 모델로도 일반적인 주행, 지금의 고속 주행 시나 아니면 일반 도로에서의 앞차를 추월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 출시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으로 가능한데, 국내에 출시된 차량에는 기본 모두 다 40, 50 모두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나 울퉁불퉁한 이 도로면을 지날 때의 승차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속도를 올려서 주행할 때 이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이 일단 굉장히 또 뛰어난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무게중심이 낮은 이런 전기차의 특성이 더해지고, 또 차량의 높은 차체 강성이 더해지면서 이 가속할 때 즐거움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조금 확확 가속 페달을 밟게 된다면 전기 주행 거리가 급속하게 좀 짧아지는 것은 전기체 어쩔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스포티한 드라이빙까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숙성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량의 기본적인 정숙성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일단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차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 글라스 자체도 이중접합 차음유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칠레로 들어오는 소음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좀 주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우하는 가속음만 좀 들릴 뿐이지, 크게 풍절음이라든지, 지금 이 풍절음도 지금 밖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그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풍절음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고요. 타이어의 소음, 노면 마찰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리미엄 전기 SUV와 비교해봐도 이 정숙성 부분에 있어서는 iX가 가장 좀 앞서는 것 같고요. 이 주행에서의 퍼포먼스 자체도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메르스 벤츠의 EQA, EQC 같은 이러한 전기 SUV들과 비교해봐도 iX가 가장 좀 뛰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전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복합 전비 같은 경우에 3.9의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상은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한 200km를 좀 넘는 거리를 좀 주행을 하면서 시승을 해보고 있는데요. 복합 전비가 지금 4.1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4.1이라는 수치 자체가 지금 난방도 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가속도 워낙 많이 한 상태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원표 상에 이 전비보다도 훨씬 높은 이 평균 전비를 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사실 고속 주행 시보다는 이 시내 주행을 할 때의 이 연료 효율성이, 배터리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회생제동이 더 많이 사용이 되면서 그런 변화를 좀 겪게 되는 건데요. 이 회생제동 자체도 예전의 전기차들처럼 일반적인, 그러니까 회생제동의 단계를 운전자가 조절을 하는 이러한 회생제동이 아니라 적응형 회생제동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정보를 활용해서 이 코너링을 돌 때 이렇게 속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시내 주행하는 상황에서 앞차의 거리가 좀 더 가까운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작동이 되고요. 지금같이 고속 주행을 하는 크루징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의 강도가 좀 더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관성 주행이 좀 더 많이 활용이 되면서 운전자에게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이 이런 적응형 회생제동을 통해서 좀 더 그 이질감이 적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지금 D 모드로도 주행하고 있지만, 이제 이 변속 레버를 아래로 한 단계 더 내리게 되면은 이제 B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기판에 이제 B 이니셜이 더해지고 회생제동이 좀 더 강하게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 페달만으로 완전히 차가 정차하는 이런 원페달 드라이빙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이 B 모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일반 도심 주행에서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시내 도로를 좀 시내를 지나오면서 이 B모드를 통해서 주행을 해봤었는데 주행거리가 뭐 한 시내에서 한 2-3km를 주행하는 동안에 이 계기판상에 나와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회생제동을 적극 활용하면서 주행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내 주행할 때는 좀 B모드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상에 이제 화살 표시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좀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증강현실 이 내비게이션이 활용이 뭐 좋긴 하지만 시선을 아래쪽으로 내려야지 이 화면상에 화살 표시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운전하면서는 시선이 좀 잘 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앞쪽에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이 워낙 좀 넓고 보기가 좋게 되어 있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좀 길을 잃지 않고 자신의 그 경로를 좀 확인하면서 주행할 수가 있었던 것도 좀 편리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장점 가운데 하나는 개방감이 역시나 좋다는 겁니다. 뭐 아까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실제 주행하면서 이 사각지대가 상당히 좀 적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드미러의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옆쪽에 차창의 높이도 상당히 좀 낮고 전방의 시야도 좋고요. 특히나 이 파노라믹 선루프를 통해서 이 2열에서의 개방감도 높다는 점이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설명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에 보면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조작하는 이 다이얼 부분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 이 아래쪽이 이제 우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드 소재이고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안쪽에 있는 기능들의 버튼을 눌렀을 때 아래에서 딸깍딸깍 올라오는 햅틱 반응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해외 판매되고 있는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크리스탈도 아니고 이 아래쪽이 그냥 하이그로시 소재로 되어 있는 이러한 기본 모델도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우드 소재로 된 그리고 크리스탈 이 다이얼이 적용된 사양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옵션 사양들을 보면은 거의 뭐 풀옵션 사양입니다. 오디오 시스템도 그렇고요. 이러한 실내 구성 같은 경우에도 뭐 시트의 가죽 소재 같은 경우에도 풀옵션 사양이라고 거의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점들이 해외에서 뭐 리뷰에서 보여지는 차량보다 굉장히 좀 고급감이 느껴지는 이런 차이점을 만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313km가 좀 적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행 환경이라면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EV6나 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지금 이 40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용량과 굉장히 흡사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레인지 버전 같은 경우에 5에서 뭐 77 이 정도의 배터리 용량을 좀 탑재를 하고 있죠. 이 iX40 모델이 조금 주행거리가 짧은 이유는 차량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입니다. 뭐 2.5톤에 달하는 이 무게의 차량이고 주행거리를 비교했던 기아 EV6나 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차량 무게가 2톤을 채 넘지 않습니다. 뭐 성인 7명 정도를 더 태우고 이제 주행을 하는 것과 비슷한 무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행거리에 대해서 뭐 아쉬운 점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50 모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도 굉장히 잘 흡수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그렇게 무른 편은 아닙니다. 좀 비교적 좀 단단한 세팅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친 노면 환경, 주행 환경에서도 굉장히 차량의 안정적으로 이제 주행을 해 나가는 모습이 특징이 되겠고요. 좀 결과적으로 이 주행성에 있어서는, 이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정말 아쉬움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급의 프리미엄 전기 SUV 가운데서는 가장 좀 뛰어난 성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실내에서의 만족감도 굉장히 큰 차량이 BMW iX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BMW의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 iX가 출시되면서 BMW X3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iX3도 같이 출시가 됐습니다. iX3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해서 완성된 차량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X3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인데요. 또 내년에는 i4도 출시가 됩니다. BMW의 이제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활용한 세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랑 쿠페를 상정해서 순수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전기 세단입니다. 주행거리도 400km를 훨씬 넘는 굉장히 넉넉한 주행
거리뿐만 아니라 이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 iX도 굉장히 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BMW i4 같은 경우는 더 좀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거기다가 BMW의 모든 전기차는 이제 M 모델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i4 같은 경우에도 M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지금 출시하는 iX고 iX 같은 경우에도 60 모델로서 이제 M 모델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고성능 전기차에 대한 BMW 해석도 정말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BMW M의 퍼포먼스와 이 전기 파워트레인이 결합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도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iX를 좀 시승을 해봤는데요. 제가 너무 칭찬 일색인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면 그런 아쉬움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경험이 되실 거라고 좀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당히 고가의 이 전기차긴 하지만 이 가격 부분을 조금 더 뒤로 하고 이 여러 가지 실내의 품질이라든지 구성, 그 다음에 화려한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BMW의 차세대 OS AC 적용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이 편리성, 거기다가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 최신 배터리 매니지먼트 기술이 조합된 BMW의 5세대 e드라이브 시스템이 적용된 이 iX,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전기차들을 보실 때 뭐 주행거리 쪽에 사실 많은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 전기차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 이런 것들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가 좀 갈리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기차 보급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전기차들의 가격대에 전기차들이 선보여지게 된다면 이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선보여야 될 전기차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이 iX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성적인 측면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차량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하는 동안에도 차량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실내를 얼마나 안락하고 따뜻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도 이 차량의 사무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전기차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iX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이 실내의 감성적인 측면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ACC 기능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차선 중앙 유지하는 기능이라든지 앞차의 거리를 조정하는 ACC 기능도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ACC 기능 같은 경우에 핸들을 당연히 잡고 주행을 하셔야 되는데 핸들을 놓고 이제 있는 경우에는 경고가 나오게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제 핸들을 잡고 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이 스스로 이제 정차라는 기능까지도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ACC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주행 안전에도 확실히 도움을 주는 이런 주행 안전 기능들도 충실히 갖춰져 있는 iX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글로벌오토스 원선웅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선을 통해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